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파인 영어 강사 제니퍼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영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영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교별 분석 먼저 보고 들어가실 건데요. 제 수업이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서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각 학교별로 약간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용산고, 그리고 중경고, 성심여고 세 가지의 학교를 분석하면서 약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윈터 개강이 되면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 나갈 거니까요. 즐겁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산고 1학년부터 한번 보면요. 어휘 부분이랑 그리고 독해 능력 부분이랑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세 학교 모두 다 어휘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한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리 아이는 어휘 정말 외우는 거 싫어하고, 왜 영어 정말 어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죠? 걱정하시는데요. 일단은 이 학기 중에 지금 어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보통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저희 윈터 수업이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하면 총 10회차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 주에 200개의 단어씩 외우게 되고 그 200개 단어 중에 50개는 제가 꼭 1학년 1학기 때 필요한 어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총 한 1,800개의 단어를 외우게 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먼저 외우기 때문에 어휘 때문에 크게 고생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수업에서 학생과 또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내가 새로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새로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사실 관심 깊게 본 부분이, 그리고 학생들이 오답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글의 순서와 문장 삽입 부분이었어요. 객관식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어휘도 외울 거고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은 가지려고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답이 나오는 부분이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용산고는 외부 지문을 가져다가 넣거나 아니면 문장 변형을 해서 순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대비하려면요. 제가 원문을 학생한테 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식으로 글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모의고사를 봐야 글의 순서나 문장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용산고는 학교 프린트를 주요하게 학습하고 새로운 문장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기르면서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글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시는 위주로 방학 때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용산고 같은 부분의 주관식은요, 짧은 문장 배열 학습을 하고 어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조금 더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단어 배열 같은 부분은 단순한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워크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문장이 길지는 않아요. 문장이 길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형에 맞춰서 품사에 맞춰서 이해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중간고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어휘가 중요한데요. 어휘보다도 지금 용상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법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견고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은요, 겨울방학 때 혹은 내가 1학기 전 혹은 1년을 통틀어서 무조건 문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암기 부분이 그래도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수업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문장인지를 선별해서 암기하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술형 영어 작문에서도 이제 서술형 요약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서술형 요약문 위주로 서술형을 풀게 되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심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지금 어휘가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심여고가 독해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빈칸이나 객관식 요약문이 좀 많이 났었고요. 객관식 요약문도 풀려면 실제로 그 요약문을 학생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독해 능력을 어디까지 물어보냐면요. 주관식까지 끌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에 나온 부분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길게 답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주관식들이 많았어요. 그럼 성심여고는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고 내가 이번 방학 때도 사고력 증진을 위주로 왜 그랬나? 도대체 무엇이 목적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건가? 그 주체는 무엇인가? 이 문장과 같은 맥락의 다른 문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고력을 높이고 독해력을 높이려는 방향성으로 모의고사를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학교의 특징별로 찾아봤고 저희 수업에서 단어, 구문, 독해, 어법을 어떤 식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고 또 저희 스케줄하고 그리고 저의 윈터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보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내신 수업 자료까지 보시고 영상 마칠 건데요. 자, 영어 하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4대 요소라고 불리죠. 단어, 구문, 독해, 어법입니다. 단어 해야 돼, 구문해야 돼, 독해해야 돼, 어법해야 돼. 이 네 가지 요소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는 단어를 능률복화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예비고일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휘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외우더라도 많이 빈도수가 나오는 단어를 먼저 외우니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원이 이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수학이랑 과학 그리고 영어의 비중을 맞추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암기하게 시키고 또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테스트 방식은 찰칵찰칵 넘어가는 테스트지가 있는데요. 한 1, 2초 보여주고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재빠르게 답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사실 시험장에서 단어로 인해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10초, 20초를 쓸 시간이 없어요. 서술형도 풀어야 하고 객관식도 해석해야 하고 그래서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단어가 학생이 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 구문은요. 기본 문장에서부터 긴 문장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는데요.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이제 짧은 문장이나 기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이 어렵고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때 학생들이 영어를 가장 많이 포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 실력으로 그리고 대충 내용만 보더라도 답은 맞출 수 있으니까 나 굉장히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달려오시다가 갑자기 2학년 때 난이도 지문이 올라가고 결국에 긴 문장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과목에서는, 저 커리큘럼에서는 기본 문장부터 이 긴 문장을 어디서 끊고 어떤 식으로 끊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봅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독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이 글 전체를 읽는 방법이에요. 글에 주제가 나오고 예시로 풀어지는지, 아니면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있는 건지, 통념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박하는 필자의 주장이 있는 건지. 실제로 학생들은요, 주제가 위에 있어도 예시 부분에서 주제를 찾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시 부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거기가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얘들아, 예시 부분 위가 주제야 라고 글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독해 부분입니다. 자, 어법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확한 서술형 대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확한 어법을 배워야겠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다 보면요, 수일치, 기본적으로 수일치도 틀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영어 작문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서술형 강의를 정말 많이 하면서 느꼈던 점이, 글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아무리 이해석이 이 문장을 독해할 수 있어도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수일치에서부터 어려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she is까지는 괜찮아요. 3인칭 단체 is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she has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does she 하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does가 이미 3인칭 단수의 동사를 가져갔으니까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반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영어는. 그래서 동사 꼭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s를 그대로 붙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뭐 make를 보면 뒤에 어떤 동사의 어형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주요하게 나오는 어법하고 정확하게 영어 작문하는 부분이 지금 이 어법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윈터 스케줄은요. 시간은 일요일 저희 용산고 예비고 1 대상으로 1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중경, 성심, 보성, 신광 예비고 1 학생들은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아랫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강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재시험도 볼 거고, 그래서 수업 전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클리닉 시간이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주 1회 동안 사실은 저희가 모의고사도 풀고 서술형도 풀고 어휘도 하고 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해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요, 모의고사를 워크북으로 학생들한테 진행을 하고 그것에 따른 추가 영상을 촬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회여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서 한번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저희 이제 제니퍼 커리큘럼에 한번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어휘, 어법, 구문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저희 이제 그 윈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서술형 부분이 들어갑니다. 실전인 거죠. 자, 모의고사를 읽을 때는 당연히 독해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용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고 친구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글을 볼 때 이어지는 글의 순서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좀 더 좋고요. 그죠? 독해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주요한 어법이 무엇인가 하면 좋고요. 그리고 성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독해적으로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라고 하는 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보면 훨씬 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변형 서술형을 풀면 아, 내가 읽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서술형에 쓰는 단어가 이 단어여야겠구나 라는 감이 오게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니 이 단어도 되고 저 단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겨울방학 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학을 하면요. 당연히 학교 프린트 학습 들어가고요. 내신 진도 수업, 변형 문제, 직전 보강 자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핵심 문제와 Q&A.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저희는 시험을 총 8번을 보잖아요. 고1, 2 때만. 그래서 이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문제를 틀려서 다음번에 이렇게 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피드백 시간을 꼭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고등학교 생활 하다 보면 정말 1학년 때 등급이 좋다가도 무너져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 낮았지만 더 뛰어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방향성을 저와 함께 잘 잡으셔서 입시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고 빡세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수업 내신 자료 일부를 조금만 발췌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지 할 때 당연히 내용 제목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제가 추가 구성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주제문이나 수일치 같은 부분에는 형광펜이나 애초에 주제문이다라고 말을 하고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서 이런 지문에서 중요한 점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도 제가 더 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짧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요약문하고 어법, 어휘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영상 보시느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겨울방학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